네, 안녕하세요. 송무팀 팀장 윤석훈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송무팀은 워라밸 챙길 여유 없습니다. 강은민 지원자? 여기 있는 인원 모두가 소속 변호사로 확정되는 거 아닙니다. 수습 기간 후 평가를 통해 확정될 소속 변호사는 여기서 딱 절반. 죄송합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 14회 변호사 강효민입니다. 대한민국 정의를 위해 빈틈이 없는 변호사가 되도록 선배님들께 많이 배우겠습니다. 나가세요. 많이 양보해서 777 못한 사람이라고 해두죠. 그래도 그게 업무 능력을 말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준비성의 문제야. 변호사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데 쓴 시간을 5분 단위까지 쪼개서 시간을 청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시간 개념 없으면 안 되죠. 우리 리엔서로 왔어야 했는데 일 잘한다는 소문까지 나면 더 바빠질 텐데 큰일이네. 아까 나한테 했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는 변호사 재미있으려고 합니다. 신경 아니잖아 지금. 사람들은 여러 다른 색의 사랑을 해요. 이성애, 동성애, 모성애, 부성애, 치사랑, 형제애, 우정, 동료애, 인류애, 자기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상처도 받죠. 강 변호사 출근해서요. 근데요,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틀 연속 무단결근에 머리도 못 말리고 지각한 신입.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극에 달하면 소송을 생각해요. 극에 달한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법이 자신의 행복할 권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아니 로스쿨 땐 공부하느라 바빴고 변호사 되고 리엔서로 오면은 매일 보겠다 싶었더니 경쟁 높음으로 가버려. 고용계약서 제4조 2항에 따라 실무 수습 기간 중 근무 태만 등의 사유로 징계 해고할 수 있으니 윤림에서 뭐뭐 씨라고 불리는 사람 갓 입사한 비변호사 사원들밖에 없어요. 변시 통과하면 다 변호사입니까? 법인 기여도 측면에서 그 사원들보다 나은 게 있어요? 반가워요. 이름이 강효민 변호사예요. 이번에 윤림 신입으로 조인했습니다. 지 멋대로네. 제 입장에선 변호사님이 그렇습니다만 판결하기 전에 변론의 기회는 주셔야죠. 이분들이죠. 변호사 이름 뒤에 SQ를 붙입니다. 변호사를 존중하는 의미의 존칭이죠. 그렇게들 불리고 싶으면 걸맞게들 합시다. 깔끔하지. 성격이랑 외모만 깔끔한 줄 알아? 일어나시죠. 너 우리 율림의 전설의 호수 들어본 적 있어? 까칠하시지. 네. 겉만 그래. 속은 따뜻한 분이셔. 설마요. 이번 일로 무단결근하고 지각이 무마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이렇게 멋대로 굴면 징계 처리할 테니까. 율림 1년차가 아침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단 1초도 일찍 안 오고 1초도 늦게 안 가. 근데 업무도 완벽하게 다 끝내. 의뢰인한테는 소송 하나가 일생일대의 사건이에요. 성의 없는 서민이 제일 최악입니다. 알겠어요? 일머리 없으면 엉덩이라도 무겁게 책상에 붙이고 앉아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아웃풋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강일찬 부장판사님 외동딸이에요. 강일찬 판사님 따님이시구나. 제가 성차별을 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주제가 여자 변호사님이 좀 불편한데. 어머니는 서울대 로스쿨 교수 최은희 교수님. 전 나가보겠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사를 변호사로 안 보고 여자로 보는데 그걸 그냥 그렇게 물러서요? 내가 왜 좋아? 아니 내가 혹시 아까 너 소개한 것 때문에 그래? 아유 이 소녀 감성. 자기 변호도 못하는 사람이 남을 위해 변호한다? 저도 한 잔 내려주시면 안 돼요?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어디서 머리에 피딱지도 안 마는 신입 자식이 까불고 있어, 이씨. 아, 이게 또 까부네. 왜 이렇게 까불어? 뭡니까? 오자마자 자꾸 왜 이렇게 튑니까? 죄송합니다. 또 죄송. 효민아 나는 내 아이들에게 우월한 유전자 물려주고 싶어. 앞으로 신입들 죄송합니다 금지. 죄송합니다가 무슨 만능 언어인 줄 아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무책임한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널 사랑하는 이유에 네 집안 배경, 우월한 유전자 포함되어 있어. 난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내 아내와 좋은 환경에서 자랄 우리 아이들. 그 생각만으로 가슴이 벅차. 윤 변호사님!
선배, 윤 변호사님 어디 저렇게 급하게 가세요? 애들이랑. 사랑하는 강요미나 나랑 결혼해 줄래? 일란성 쌍둥이 언니가 있어. 언니는 유전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차 한 잔 줘요? 네. 완벽해야만 존재할 가치가 있는 거야?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내 그릇 어딨어? 아, 그거 너희 엄마 오셔서 버리고 가셨어. 이가 나가서. 정리해보면 너랑 일란성 쌍둥이인 언니가 넌 지금에서야 그 사실을 나한테 얘기하는 거고 말로 뼈 때리는 건 좋은데 잘못 맞으면 상대는 죽습니다. 진실도 독처럼 쓰이면 독인 거예요. 민국의 엄마는 자신보다 민국이를 더 사랑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표현한 거예요. 이 조금 나갔다고 왜 버리냐고! 그릇 말하는 거야? 아니, 언니 얘기하는 거야. 다시 보고 싶구나. 모든 엄마들이 자식한테 헌신적이고 자신보다 자식을 더 사랑할 거라고 단정 짓지 말아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려면 나도 시간이 필요하잖아. 나는 안 보고 싶어. 거짓말. 엄마도 인간이고 인간은 잔인하리만큼 이기적이에요. 엄마는 한송찬이나 도친 개찐이야. 원래 사랑했던 모습이나 조건이 변하면 사랑도 변하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길 바라지만 이해는 해요. 티백의 강도는 뜨거운 물에 담가봐야 한다. 변론 준비 절차 강효민 씨가 해보세요. 제가요? 자신 없어요? 아니요. 해보겠습니다. 눈으로 아무리 봐도 그 티백의 강도는 알 수가 없다. 네, 강변호사. 업무 좀 남아있어서 파저로 복귀할 예정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다. 사랑의 강도는 뜨거운 물에 담가봐야 한다. 아이 생겼어? 세상에는 엄마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도 돼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야. 처음부터 아니었던 거야? 아니면 아닌 게 됐어? 실제로는 그런 극한 상황에 맞닥뜨려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을 외면하는 건 사랑이고 나버리고 그냥 의리 없는 새끼예요. 최철민, 신고할 겁니다. 신고하면 경찰이 다 해결해 줍니까? 냅다 지르심일까? 그래서 뭐 다른 대안 있습니까? 솔루션 제시 없는 컴플레인은 쓸데없는 단어의 집합체입니다. 본건은 사실관계 싸움이에요. 송무 변호사는 디테일에 집착해야 됩니다. 아직 뚜껑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키면 우리가 가진 건 사진뿐이에요. 알면서도 수임료랑 큰 건 주겠다니까 처리해준 거 아니야? 상태는요? 좀 그래. 지금 경찰에 보는 건 좀 거시기 한데. 지딸 좀 때렸다고 그 새끼 감옥에 절대 못 보내요. 그렇게 둘 쑤셔놓고 그 새끼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애는 어떻게 됩니까? 저런 악마 같은 놈도 부모가 되는데 인형이 나한테 왔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러게요. 변호사님은 정말 좋은 아빠이실 것 같아요. 아니 없습니다. 어디 계신 거예요? 왜 사무실에 안 나오시냐고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내가 어디 있었는지 신입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되는 겁니까? 강유민 씨한테 화낸 거 아닙니다. 내일 봅시다. 강유민 씨, 예. 눈곱. 아. 강 변호사는 내가 왜 강 변호사 우리 팀에 받아줬는 줄 알아요? 수석이라서? 똑똑해 보여서? 아니요. 아유 깜짝이야. 퇴근 안 했어요? 변호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소송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서. 강 변호사 말이 맞아요. 사람들은 상처가 극에 달하면 소송을 생각하죠. 그 극에 달한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법이 내 자신의 행복할 권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은영 씨도 그럴 거예요. 헤어지자마자 전화 다 차단하고 참 가지가지 한다. 할 건 다 하네. 전화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헤어지자마자 선본 사람도 있어. 소송으로 상처를 치유하려는 의뢰인을 만나면 상처의 내면을 봐요. 승소가 금전적 보상만이 유일한 위로가 아닐 수 있어요. 사랑이 끝난 후에 마음의 상처는 피할 수가 없지만 그게 아픔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 말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없는데 혹시 변호사님은 있으신가 해서요. 방금 전 법정에서 제가 한 변론에 대한 평가라든지. 아까는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시 잡아요? 윤석훈이다. 강혜민 변호사. 기링 떨어졌어요. 서면 하나는 기가 막히게 쓰네요. 내 후배로도 손색이 없어요. 얼굴 빨개요? 아닙니다. 저 잠시만요. 윤 변호사님이 강효민 변호사라고 한 거 맞지? 변호사님이 더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이죠. 변호사님 덕분이죠. 언제까지 할 겁니까? 누굽니까? 변호사님. 알았으니까 집에 데려다 드릴 테니까.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세요? 집에 가기 뭐해서요? 왜요? 집에 뭐가 있어요? 우리 이혼하자.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더는 사랑하지 않아. 어떻게 당신이랑은 아기 안 갖는다고 하고 원주 씨랑 아기 가졌냐고? 마음이 바뀌었어. 뭐가 없어서? 차 한 잔 하실래요? 무슨 일 있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아까 감사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말 하려고 퇴근했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번에 어두운 터널을 혼자 걷는 기분이었는데 손전등 빌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박기범 씨 사건 네. 잘했어요. 천직 맞아요. 아주 적성에 딱 맞아 보입니다. 다행이네요. 그때 깨달았죠. 말의 날카로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어디에 누구를 위해 쓰느냐가 문제였다는 걸. 고등학교 1학년 때 말이라는 게 얼마나 날카로운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을 잘 안 하게 됐죠. 그럼 혹시 피해자가 이거 한 주인공? 그냥 사라질 줄 알았지. 살아온 모든 결정에 후회도 미련도 없대요. 장애인을 위한 법을 만들고 봉사를 다녔으면서 정작 자기 장애인 딸은 버렸고 우리 딸 죽인 살인마를 대리해? 어떡해! 그런데 전 저한테는 안 그랬어요. 너 얘기 듣는데 무서워졌어. 내 아이한테 장애가 있을까봐, 그 장애가 대물림 될까봐.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너랑 결혼을 해? 당신도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 만약 당신이 아직도 내 옆에 있었다면 당신은 아예 가졌겠지. 평범한 일상을 나누고 소소한 감정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쓸데없는 얘기도 하고. 그거 자체만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이별의 흔적이 나만 이렇게 깊게 남아있는 게 억울하고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일 텐데. 어떻게 해야 선생님 마음이 좀 풀리시겠어요? 과거 속의 그 사람과 대화하던 게 너무 그리워서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혼자서 대화하곤 했어요. 미친놈처럼. 변호사님, 맥주 한잔 하실래요? 저도 군 리스너예요. 저한테 기회 좀 주세요. 말하고 나면 조금 나아질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변호사님한테 엄마 얘기했을 때. 세 번째 순수가 웃기네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훈수 못 써요. 이혼하면서 마음은 끝이 났는데 현재의 그 사람과 과거 속의 그 사람이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 사람의 삶의 희망을 앗아간 손에
부모가 될 유일한 기회를 앗아간 손해, 그 손해의 가격을 측정해야 한다면 얼마가 될까요? 내가 알기로는 엄마 그렇게 잘 안 살았어. 후회 좀 하고 살아요. 이해라도 해보게. 법은 형벌뿐 아니라 교화와 재사유화를 통해 새롭게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전히 미안해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당신이 아빠들 기회를 박탈한 거. 감정은 시간의 풍화를 견디지 못하고 시간은 또다시 그 시간을 풍화시킨다고 했어요. 좋은 말이네요. 아니요. 그 무섭다는 대빵 아저씨구나. 무섭게는 안 했는데? 오늘 재판, 내가 본 재판 중에 손에 꼽힐 정도로 훌륭했어요. 정말요? 이 세상에서 대체 불가능한 건 나 자신밖에 없어요. 이번 변론은 직관적이면서도 판사에게 논리적인 근거를 기술적으로 잘 제시했어요. 감성과 이성의 균형을 잘 유지했고 잘했습니다. 어떻게 여태 그런 표정 숨겼대요? 변호사님도 잘하셨어요. 뭘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후배 변호사 윤리까지 마이크로 매니징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였으면. 했겠죠. 변호사님은 조각가예요. 법수들의 서툰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깎고 다듬어서 스스로 몰랐던 가능성을 끌어내시잖아요. 나에게 정의란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선 뭐든 다 하죠. 커피 잘 마셨습니다. 네. 그런 변호사님이 만든 조각상 중 단연 최고의 작품은? 강유민 변호사. 고마워요. 네. 이진우? 강효민? 인보. 잠깐 얘기 좀 해. 뭔 얘기? 과거 속 그 사람도 결국 배제될 수 있어요. 좋은 말이네요. 향수랑 비누 더 안 만들어줘도 돼. 매번 선볼 때마다 후회해. 내가 너한테 왜 그랬을까? 사랑 없는 결혼은 성립될 수가 없어. 너보다 조건 나은 사람 찾으면 뭐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 살면서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석훈 씨, 사실 진우 선배 말대로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어서요. 그래도 윤림에서 소송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뭐를요? 사랑이요? 네, 사랑이. 안녕하세요. 강 변호사가 여기는 어떻게? 남녀 간의 사랑, 넌 안 돼. 내가 잘할게. 사랑이고 나발이고 넌 의리가 없어. 난 의리 없는 사람이랑 결혼은커녕 연애도 하기 싫어. 네, 여보세요. 예, 변호사님. 무슨 일 있습니까? 아니요. 열정만이 사랑은 아니야. 내 가족, 내 사람, 내가 기대고 싶고 의지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사랑이야.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그리고 부모를 향한 자식의 사랑. 엄마도 인간이고 인간은 잔인하리만큼 이기적이다. 그 말이 왠지 모르게 위로가 돼요. 인정하니까 이해도 되고 용서도 되고. 타인에 대한 사랑. 그러면 딱 한 잔만 더 하는 겁니다. 공원에 산책하고 맥주 한 잔. 웃었다. 세상엔 이렇게 다양한 사랑의 모양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생겨난 상처를 어떻게 이해하고 보듬어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변호사님. 자주 좀 웃으세요. 웃음 아껴서 뭐 하시게요? 네, 그럴게요.